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하면서 또 해품사입니다. 이제 제 저격 특강도 이제 한 3분의 1을 지나고 이제 7강 정도 왔는데 지난 6강 개항기 파트가 진짜 여러분들이 빡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강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에 좀 두려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6강에 비하면 7강의 양은 조금 적어요. 그나마 적어요. 그렇다고 완전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6강에 비하면 조금 더 적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도 6강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무난한 파트가 많으니까 조금은 걱정은 덜어 놓으시고, 그래도 이 파트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내지는 42개에서 45개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엔간하 문제는 이제 풀어요. 이제 현대사까지 들어가면 뭐 엔간한 거 다 푸는데, 현대사에서는 어차피 제가 좀 중요한 유형 위주로 다시 가르칠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조금 더 넓게 가르치는 걸로 일단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교재 홍보하면은, 교재 지금 출간했었고 현재 423에 52에 수록했고 여기서 팔고, 지금 서점에 입고됐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입고 안 됐다는데 현재 서점에 입고됐다는 것도 있고, 523의 경우에는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구독을 인증해 주시면 나중에, 지금부터 슬슬 구독해 주세요. 나중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만 이 예상 문제 PDF 파일을 드릴 거고, 또한 그 나중에 교재를 구매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 나중에 전야제 때 쓸 그 모의고사 파일, 그러니까 기출을 모아놓은 모의고사 파일을 따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별표의 수는 빈출도 나타나니까 별표가 3개인 유형, 특히 출제율 90% 이상이고, 근데 이게 100%는 아니지만 엔간에서 최대한 맞춰놨고, 심화편이 좋아하는 유형 빨간색, 기본편이 좋아하는 유형 파란색, 둘 다 좋아하는 유형은 검은색, 그리고 심화편에서는 주로 출제된 유형은 따로 심화 표시해놨고, 이 기출 연계되지 않은 유형 있지만 엔간은 90% 이상 다 연계되고요. PPT 자료는 추후 정규교재 제작에 활용할 거라 원본 제공 불가능하고, 예상문제 내용 이렇고, 관련 사료 기출 있으니까 이거를 보기 싫으면 패스하시고, 한 번이라도 언급된 건 무조건 넣었고, 빈출 키워드 빨간색, 심화편에서 더 출제율이 높은 키워드는 파란색,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하지 않으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습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특히 심화편이 잘 나온다고 말할 유형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에는 기본편, 심화편 다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편만 좋아하는 유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두 급수 모두 이거는 다 가져가셔야 문제를 꼼꼼히 풀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공략해야 되는 거는 이 일제감정기 시기의 사회상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매 회차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든 매 회차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데, 굳이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야 한다면, 저 같으면 이 1900년 30년대 후반이 특히 중요하고, 이 유형은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크게 두 문제까지 출제 가능한데, 보통 두 문제를 내면은 1910년대랑 1930년대 후반 이후를 내요. 그래서 1910년대 어땠어요? 1930년대 후반 이후에 어땠어요? 이렇게 한 문제씩 내서 총 두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꼭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910년대는 무단통치기인데, 이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교사가 제복을 띠고 칼을 차는 형식으로 약간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범죄 직결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약간 죄를 저질렀으면 그 재판 같은 걸 통해 처벌받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즉결 처벌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처벌을 낸다는 게 일종의 범죄 직결례예요. 그만큼 무자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 뭐 산림령, 어업령 등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먹었으니까 온갖 그런 뭔가 인적, 물적, 그런 걸 먹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일자가 뺏어갔다, 그냥 그런 키워드예요. 뭐 산림도 뺏어가고, 은행도 뺏어가고, 물고기도 뺏어가고, 그냥 다 뺏어간 거예요. 그냥 그런 키워드고. 자, 그리고 조선물산 공진회는 뭐냐면, 제가 그 조선시대 파트 다뤘던 건데, 경복궁에서 열었던 일종의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 키워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태형령, 이 태형령은 말 그대로 진짜 그 볼기 때리는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던 형벌이고요. 그리고 토지소 사업, 이 토지소 사업은 토지를 조사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우리나라 토지를 빼앗아간 건데, 이때 당시에 조금 키워드 몇 개 다뤄드리면, 당시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관습적 경작권도 부정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내대로 내려온 거, 어디 뭐 강남구에 땅이 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강남구에 땅이 있었는데, 그런 일종의 그런 관습적 내려왔던 그런 건 인정 안 해줬어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받아줬고, 특히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받은 토지는 당시 일본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서식 주식회사에 팔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 있고, 이때는 헌병 경찰제입니다. 그래서 헌병이 경찰 담당했으니까 더 무섭겠죠. 그리고 이때는 회사령을 통해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사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20년대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세울 수 있었는데, 이때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회사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20년대의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당시 3.1 운동을 계기로 얘네들이 이렇게 억압하니까 안 되겠다, 좀 회유하면서 이게 분열시켜야겠다 하면서 당시에 조금 더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보통 경찰제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거를 했던 인물 대표가 사이토 마코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유형 조금 심하게 공략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1910년대랑 관련된 대표적인 총독은 데라우치 총독이고요. 20년대랑 관련된 총독은 사이토 마코토고요. 그리고 30년 후반 관련된 대표적 총독은 미나미주로예요. 이거 가끔 기초에 나온 적 있어가지고 그냥 알고 싶어 공부하시고, 근데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약간 보통 경찰제라던가 조선인들이 명분상 관리로 임명준다 이런 걸 풀어줬지만, 이런 식으로 산미증 직계획 해가지고 당시에 사이도스타라고, 특히 이 치안 유지법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그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10년 정도 이게 뭔가 징역 매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름 탄압도 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당시에는 특히 이런 식으로 신경향파 작가 카프라던가 아리랑, 그러니까 이 아리랑인 건 1926년에 나홍규가 만든 최초의 영화인데, 그래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단성사에서 극장했어요. 그래서 단성사에서 나홍규 아리랑이 개봉되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저항문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님의 침묵인데, 이거 한용우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문화 같은 것도 유행했었고, 당시에는 이 조선 관세령이랑 회사령을 폐지했는데, 이런 조선 관세령이라던가 회사령 같은 걸 폐지했는데, 그 이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상업이 조선에게 조금 더 이게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약간 좀 물꼬를 튼 거여가지고,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의 물산을 애용하자는 물산 장려 운동도 촉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대 대충 이렇게 나오고, 3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1930년대 공략하기 힘들다, 일단 모르겠으면 이 중일 전쟁이랑 태평양 전쟁부터 외우세요. 일단 이 한능검에서는 이 1930년 내려고 일단 이 중일 전쟁을 제일 많이 줘. 이 중일 전쟁. 그래서 이 중일 전쟁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속이라던가 쌀 같은 걸 공출해가지고 이제 군수 물자를 활용했고, 국가 총동원법 만들면서 점점 이제 그 조선인들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발판 만들었고, 신사라는 건 일종의 그런 일본식 사당인데, 일본식 사당에 조금 위인 같은 걸 모셔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참배시켜가지고 일본인처럼 시켰고, 이게 조선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애국반, 그리고 여자들도 이게 노동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끌고 가기 위해서 여자 전신 근육요령, 그리고 일본군의 성 노예로 이렇게 착취시킨 위안부.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조선학계 사건, 가끔씩 이게 정답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선학계 사건이 1942년에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이따 한글 단체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이 조선사단법 예방 구금령이라 해가지고 조선인들의 그 민족운동을 더 탄압하기 위해서 1941년에 제정화법, 그리고 중일전쟁 1937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징용제, 학도병제 등 식으로 온갖 무역, 군인 같은 거 끌고 간 거 많았었고, 당시 일본식 성명을 하는 창씨개명 이런 것도 했었고, 당시 그 천황에게 충성하는 한국신민서사도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함정 키워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알려드리면, 일단 이 만보사 사건이란 거는 일제가 그 중국이랑 그 한국의 그 농민들에게 조금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유도한 사건이고요. 이거 조작극이에요, 조작극. 그리고 가끔씩 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랑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대체로 정답에서는 이 1930년도 후반을 내다 보니까 이 조선사단법 보훈관찰령은 1936년이라 이거랑 시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41년, 이거 36년. 그리고 아주 아까 그 고난도 키워드로 심화편은 이 대한애국 청년단이라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만든 그 청년 단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당시 그 부민관이라는 그런 극장, 이런 극장에다가 폭탄 같은 거 투척한 그냥 대표적인 그런 단체이다.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것도 가끔 답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좀 참고해 두시면, 일단 각 시기마다 교육령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교육령, 2차 교육령, 3차 및 4차 교육령인데, 1차 교육령 경우에는 교육령이 4년이고 실무 교육 중심 한정, 2차 교육령은 그래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교육령량 늘리고 조선어 교육도 필수로 했고, 이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필수였고, 형식적 고등학교 설립은 허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세웠어요. 그리고 3차 때는 이 국민학교를 발표해가지고, 지금은 초등학교가 옛날 국민학교를 빌렸었고, 조선어를 선택 과목을 했었는데 역시 실질적으로 선택 안 했고, 4차 때보다 이제 좀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군사 교육을 증가했어요. 그럼 해풍사님, 만약에 10년대랑 20년대 내면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 1차 교육령을 답으로 낸다면 이 선지만 제시하지 여기서 이 선지들 제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한 개만 딱 제시할 테니까 그런 거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 두 구스 모두 일단 각 시기와 관련된 키워드 암기하듯 심화편이 조금 더 암기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런 만보사건이라던가 조선사단법 보훈관찰령 등 1930년대 초반 또는 중반의 사례를 주의하세요. 그래서 한능 과목 무조건 1930년 내면 후반 이후부터 냅니다. 그래서 초반 중반은 오달릴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해 두시고, 제가 이거 쉽게 암기하기 위해 가지고 1910년대는 공포, 20년대는 분열, 1930년대 후반 이후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 암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포니까 교사가 제복이고 칼을 차요. 태형령, 헌병, 어우 무서워. 20년대 이런 보통 경사지 하면서 당시 친일파를 양성했고요. 그래서 1920년대 친일파를 되게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민족정 경루라던가 이광수, 최린 같은 인물들이 그 당시에 그 되게 친일파들 많이 활동했었고, 1930년대 전쟁, 세뇌, 노역 봐봐요. 전쟁, 전쟁을 위해서 물자 끌고 가요. 전쟁, 징용, 그리고 이런 위안부 말고 창씨개명이라던가 그 한국신비선언 이런 것도 세뇌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조금 짚고 들어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최근에 교성 교육력 키워드는 사회성 유형의 선지로 더 출제되는 경향인데,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출해서 1920년대 관련된 역사 사실이 뭐예요? 그러면 그땐 조선어 교육이 필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용 자체 안 묻고 그냥 선지로 내는 경향이 조금 더 많다는 것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내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같은 거 어떻게 푸냐. 자, 봐봐요. 여기서도 선생님의 샤벨, 환도가 말로 칼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발길막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 숨이 죽어간다. 자, 엄청나게 압박한다는 걸 공포, 압박의 분위기, 그리고 샤벨이랑 칼을 찼으니까 이거는 1910년대예요. 1910년대니까 여기 나온 헌병 경찰제인 이게 정답이고, 이 문제의 경우에서는 여기 이런 식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나왔고, 친일 인물을 몰색해한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양성하는 게 뭐라서 1920년대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선 내 이런 데가 이게 조직한다. 그러니까 조선인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 같은 걸 허용해줬지만 진짜 조금, 그러니까 활동을 면목상 허용해줬지만 진짜 가장 최소한의 그런 단위만 허용해준 게 1920년대. 그래가지고 이런 1920년대 관련된 키워드 여기서는 이거 치안유지법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정답이고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유형 같은 게 여기 미나미 정도, 미나미 지로 되겠다 했죠. 그리고 이런 대륙 병창김지, 전쟁 나오면서 제가 전쟁 나오면 1930년대 후반부터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다른 게 몰라도 되고, 이게 군수물자던가 이게 전쟁 관련된 거 나오면 1930년대 후반이랬죠. 그 1930년대 후반이면 뭐냐? 전쟁, 세뇌, 노역이랬죠. 그 전쟁, 세뇌, 노역, 강제 노역, 강제 노동, 강제 노역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사회성 유형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식으로 기출을 낸 적도 있는데, 봐봐요. 일단 봐봐요. 여기서 통감부의 간섭이 있죠. 그 통감부가 나왔으니까 아직 이때는 1910년대 이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먼저고,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나올게요. 이 경성제국대학은 뭐냐면 1924년에 세운 그 일제가 세운 학교인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따 배울게요. 그리고 여기 조선학교를 선택과목을 바꾸고 수의과목, 그리고 한국시민교육, 한국시민은 제가 세뇌를 했죠. 1930년대니까 이래서 나가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네 번째 주제를 보시고 다시 참고해주세요. 자, 두 번째 주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인데, 이거는 많이 내봐야 4, 5회 한 번 내는데 솔직히 잘 안 내요. 그러니까 국외 독립운동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고, 이거는 진짜 출제율 딱 낮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솔직히 내도 얘가 90% 나와요. 얘 한 10%도 안 나오고, 진짜 대한관목회가 내면 거의 90%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독립국문부는 그냥 고동의 밀집 받아줄 때 있고, 복벽주의, 그러니까 복벽주의란 건 다시 왕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체제로 돌아가자 그거고, 대표 인물은 임병찬. 그러니까 이 고동의 밀집을 받아가지고 그냥 착하게 그냥 빨리 일제야 우리한테 나라 다 돌려줘 하는 식으로 나라 그 국권 반환, 그러니까 국권을 반환하는 것을 요구를 해달라는데, 당연히 일제가 들어먹을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소극적인 활동한 게 독립의군부인데, 대한광복회는 조금 더 활동을 세게 했어요. 일단 이 대한광복회는 이 복벽주의가, 이 독립의군부는 왕체제로 돌아가자는 그런 거 했다면, 이 대한광복회는 아예 공화주의를 지향했고요. 대구에서 결성했고요. 이 박상진, 최기중이 대표적 인물이에요. 참고로 김한중 이런 인물도 있는데, 참고용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남북만주에 사관학교 설치했고, 그러니까 부호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일종의 기부금을 받던지 아니면
친일파라던가 아니면 일제 관리로부터 그런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자신들의 활동비를 했었고, 일본인 관리랑 친일파 처단을 목표로 했었고,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풍기강복단이랑 조선 군권회복단 일부 인사들 중심 발전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이거는 정답을 될 확률 없어가지고 그냥 이런 거 나온다, 대한관복회다, 가볍게만 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빨간 줄 키워드만 아셔도 앵간한 거 풉니다. 그래서 대한관복회가 투자에 놓았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아주 가끔 이런 거 나오는데 송족회라 해서 그 평양의 여교사랑 학생들이 만든 항일 비밀교사 단체, 이거 1910년대 단체 있다. 그냥 가볍게만 심화편을 기문편 나왔다. 그냥 가볍게 이런 단체 있다는 거 보세요. 대표인 물론 이런 식으로 여성 관련된 인물들이 만든 거다.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구스 모두 일단 각 단체의 대표 인물이라던가 특정 그 특징이라던가 핵심 활동을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대한관복회가 출제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공화정이랑 복벽주의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 여기 보면은 고종의 밀지를 받았고 임병찬 나오죠. 임병찬 나오면 뭐였어요? 제가 임병찬 나오면 독립의군부를 했죠. 그 독립의군부니까 여기서 다 뭐야,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여기서는 자 최기중, 제가 김한 중이라는데 김한종입니다. 아까 얘기한 인물. 그리고 박상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북만주 사관학교 설치했고, 박상진 나왔고, 일본이 징수한 세금을 압수한다. 그래가지고 이 박상진 나오면 제가 대한광복회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화정체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유형은 되게 쉬우니까 가볍게 넘기셔도 되고, 그나마 더 중요한 건 이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 훨씬 중요하니까, 해프사님 3.1운동 키워드 되게 많았는데 3.1운동이 솔직히 출제율도 제일 높은데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운동은 솔직히 키워드가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3.1운동은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더럽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 공략하시면 3.1운동부터 공략하셔야 돼요. 3.1운동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낼 수 있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3.1운동 어떻게 공략하냐. 자, 첫 번째, 일단 3.1운동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고, 일단 고종이 제사, 고종이 인산인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인산인 날에 기미독립선언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3.1 본격화가 됐는데, 당시에 이 3.1운동이 되게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운동 중에서 거의 제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준 거는 이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진짜 당시 그 조직적인 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모색하면서 대한민국 인식을 만들어진 계기가 됐었고, 나중에 이 만주, 연해주, 미주 등에서도 이런 식의 독립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당시에 그런 만세운동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영향을 줬고, 이런 식으로 해외 독립운동에도 자극을 줬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중국의 오사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3.1운동은 특히 이 당시 민족대표 3.1.3인이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었는데, 민족대표 3.1.3인 중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 알만한 인물이 한용운이라던가 이승훈이라던가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란 건 니네 문제는 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직접 독립을 쟁취하자. 조금 이런 목적성을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 간 그 도쿄 그 청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을 먼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청년들이 이 28 독립선을 먼저 발표한 뒤에 이 3.1운동이 발생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 해가지고 경기도 화성 지역에 있는 그 제암리라는 거기 지역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가두고서 막 불 지르고 막 학살하고 방화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시기도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학살극을 벌인 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키워드 나오면 역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탁골공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3.1운동이나 그 60만 세 운동 모두 종로랑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종로 갖다가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 갖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3.1운동 같은 경우 관련 인물도 외우시면 좋은데, 이 가네코 후미코예요. 이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에는 누구냐면 그 박열이라는 그 열사의 아내인데, 이 가네코 후미코가 이 3.1운동 현장 보고서 일본인 중에서도 이제 독립운동 관련해서 열심히 좀 지원해준 인물이 생각하면 되고, 일본인이고, 두 번째 스코필드는 영국인이거든요. 이 스코필드는 영국인인데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국에 보도한 영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콜피드는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 꼭 참고해 두시고, 이 유관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3.1운동 열사인데, 그 천안의 아오네 장터에서 열사 활동했습니다. 천안의 아오네 장터. 그래서 지역사 유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천안은 따로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60만 세 운동. 60만 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이 발생인데, 그래서 3.1운동은 고종, 60만 세 운동은 순종인데, 특히 이 순종을 내가 만약 심화편 준비한다고 어렵게 되면 이렇게 융의왕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융의가 순종의 연호인데, 만약에 어렵게
이렇게 주자면 순종의 인산이 아니라 융희 황제의 인산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사회주의 계열이랑 학생들이 주도했었는데 당시 민족주의 계열도 일부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이랑 학생들이 주도하긴 했는데 민족주의 계열도 참여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특히 학생들이랑 관련된 게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게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뭐 학생 나오면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60만세 운동 관련된 거니까 이것만 보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60만세 운동 계기로 그 당시 민족주의 계열,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 그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이 모색돼가지고 당시에 이 연합 그 운동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그 하면서 나중에 신간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간회는 60만세 운동 이후에 창립된 거니까 60만세 운동 당시에 신간회가 있는 게 아니라 60만세 운동 이후에 신간회가 창립됐다는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간회 자체로 유형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강령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강령 자체가 힌트로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 쉽게 강령을 이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나왔다. 그럼 신간회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 배격 나왔다. 신간회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의 경우에는 이 순회 강연단이라던가 전국의 지혜를 조직할 정도로 이런 식의 전국적으로 활동했었고, 실제로 그만큼 일제감정기 시기에 최대 규모의 사회 단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회장으로는 이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의 초대 회장 이상제인데 금방 서거하셔가지고 이런 거 그냥 참고용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주학생 항일운동 경우 제가 연도 안 적어놨는데 이거 1929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경우에는 이 독서의 성진회 같은 학생 그런 단체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60만세 운동이고 독서의 성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특히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한인 학생들에게 싸웠던 맥락 나오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특히 신간회 진상조사단 파견을 통해서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들을 지원했다는 키워드가 정답 키워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활동했지 60만세 운동 때 활동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코스 모두 각 운동 관련된 배경, 전개, 영향을 암기하고 특히 인물 유형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코필드의 업적이라던가 아니면 유관순은 어디서 활동했냐 이런 걸 낼 수 있고요. 심화편은 관련 사료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60만세 운동 원인이 순종 인산이라서 순종 황제를 융희 황제로 표현해서 좀 더 난이도 높일 수 있고, 신간회는 60만세 운동 이후에 결성됐으니까 60만세 운동 때 신간회가 활동했습니다. 이러면 오다선지입니다. 그리고 신간회 업적 유형은 강령 자체만은 힌트 제시할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아까 써있는 이 정치적 경제 각성, 단결 공고화하는 거, 기회주의 배격하는 거 이것만 힌트 줄 수 있거든요. 볼래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냐. 자, 여기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 이런 식으로 당시 최대 규모 민족 운동이었고, 여기 기미 독립선언서랑 이런 식으로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식으로 해외까지 독립운동이 확산된 이게 바로 3.1운동 키워드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적인 독립운동 필요성 모색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계기를 만들었고, 자, 두 번째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압수당했다. 이 운동, 그러니까 3.1운동에 비하면 처음 그 대규모를 하정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융희 황제 이사, 제가 뭐였죠? 융희 황제 나오면 순종이죠. 융희 황제는 순종이니까 순종 인산일에 발생한 60만세 운동이고, 60만세 운동은 민족 유일당 운동 전개된 계기가 됐다는 5번이 정답이고요. 세 번째, 이것도 여기 11월 3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11월 3일에 언급된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것도 기억해두고, 여기 광주란 힌트도 있고 독서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제가 신간에서 조사단 파견해서 지원했다는 이 키워드가 정답률이 제일 높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체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작성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하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이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해풍선이 이거 너무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초급 기출입니다. 그니까 이 정도는 기본편, 심화편도 알지 않으면 기출 못 푸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의 경우는 1920년대랑 3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유형도 제가 약 3에서 4에 한 번 나온 데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물산 장려 운동의 출제율이 높아요. 솔직히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해보면 시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외워서 이 물산 장려 운동만 외울 테니까 이건 어떻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자작회라던가 토산 내용 부인회 같은 단체가 활동했고, 조만식을 대표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이 안 써있는데 그 평양에서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해보더니 그러면 대구에서 시작한 거 뭐죠? 대구에서 시작한 건 국제부산운동, 평양에서 시작한 건 물산장려운동. 그래가지고 이 물산장려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1920년에 이 조선관세령이 폐지되면서
실제 그런 상업 물품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 상업이 위축되니까 국내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내살림 내것을 우리나라 물산 장려하고 조선사 조선건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물산 장려하면서 그 외국의 물품을 이래서 우리나라 상업이 타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게 실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당시에 그 총독부의 탄압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니네가 막말로 이게 그 우리나라 물산 장려하려는 건데 명분상 그런 거고 실제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위축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두시고. 자, 두 번째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경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그러니까 1920년대 그러니까 명분상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줬는데 실제로 거의 허락해준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고등학교 만들어보자 하면서 당시에 이상재를 대표했는데 가끔씩 심화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승훈이라든가 조만식도 언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만식은 거의 99% 물산장려운동인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때도 활동을 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이 밀립대학 기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만의 그런 고등교육, 그러니까 약간 좀 대학교 같은 거 만들려고 했었는데 일제가 이 경성제국대학교 현재 서울대학교를 만들어주면서 우리 학교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 만들자면서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립대와 관련된 걸로는 한민족 1천만이 한산 이런 구호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0년도 관련된 게 있는데 해보나 이거 1929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고 그나마 낼 수 있는 게 문자 보급 운동이랑 분화로드 운동인데 이거의 경우에는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고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고 그리고 문자 보급 운동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구호하고 분화 운동 같은 경우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이런 거 나오면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관련된 키워드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 두 곳수 모두 운동이 왜 발생했냐 그리고 관련 지역이랑 대표 인물 그리고 영향들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요.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물산장려 운동이랑 관련된 사료랑 1930년대 아까 말한 이 문자 보급 운동이랑 분화운동 관련된 포스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신 거는 개항기 시기에 대구에 시작된 거는 국제보상운동이고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했다는 거 구별해두시고 특히 구호 키워드를 제가 그때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됩니다. 그래서 구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이런 거는 고난도 대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보냐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 조선 거 쓰고 조선 것 그러니까 조선인들 그러니까 조선인이 조선인 거 쓰자는 건 이게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선인 것들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 쓰자 이런 거 장려하면은 무조건 물산 장려 운동이고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한 건 국제보상 운동 그리고 평양에서 시작한 건 물산 장려 운동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밀립대학 기성회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인데 이런 식으로 이상재 이승운동 뭔가 신민회 아니면 그 물산 장려 운동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언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이거는 이게 바로 문자 보급 운동 관련된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이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집어줘가지고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일제감정기 시기의 국외 독립운동 첫 번째 1910년대부터 20년대 관련된 사료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무조건 공략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2회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었는데 이 유형도 넓게는 두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내면 세 문제까지 가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물들 몇 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물 유형 출제가 가능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령 뭐서 북한도 관련된 지역 하나 내고서 여기 나와 있는 윤봉기 관련된 하나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두세 개 낼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면 빡세더라도 제대로 공략하시면 두세 문제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인데 제가 1910년대 못 고독했지만 일부는 일제감정기 시기 직전의 사료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NK 동작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감정 직전부터 이어져가지고 일제감정기 시기까지 이어진 거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저는 먼저 서간도부터 공략하면 일단 서간도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이고 경학사의 경우에는 이 지역 관련된 그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 이상영 선생님, 뭐 이회영 선생님 이런 인물도 이회영보다 이동영 선생님 이런 인물도 엮일 수 있고 부민단 이 부민단의 경우에 자치기구고 서로군정소는 있고 이 특히 나중에 다룰 건데 여기 이 신흥강소 그러니까 여기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 이런 인물들은 여기다가 그 자신들의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그런 삼원보 지역에다가 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하실 필요 있는데 이게 191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따로 기억하실 필요 있고, 그래서 서간도 관련 대표 인물로 이상용이랑 이회영 그리고 이동영 선생님이 진짜 공부 잘 되거든요. 특히 이 이상용 선생님과 관련된 건물인 이 임청강이란 것도 힌트로 잘 나오니까 이 임청강은 따로 외워두시고, 자, 두 번째 북한도의 경우는 이 북한도 자치기구인 관민회랑 명동학교, 이 명동학교는 김야견이라는 인물을 세웠고, 이 봉오동, 이 북한도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고, 서전서속은 이상선 선생님이 만든 그런 기구고, 중강단, 이 중강단은 대종교의 그런 군사 조직이에요. 군사 조직. 그래서 대종교의 군사 조직으로서 북한도 키워도 정말 잘 나오고요. 청산리도 이쪽에 위치한다고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연해주의 경우에는 이 권업회의 경우에는 여기 지역과 관련된 그런 단체인데, 이 최재형 선생님이 만든 거고, 권어신문, 해조신문같이 뭔가 신문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연해주 확률이 높고요. 이런 대한광복구 정부라는 망명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그 대통령의 경우는 이상설, 부통령의 경우는 이동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두세요. 이것까지 어렵게 내면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이 대한광복구 정부 관련된 인물이 이상설, 이동이 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한인 중앙아시아 강대 이주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탈린이 한 1937년쯤에 이제 세계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연해주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그 일본의 그 스파이가 될까봐, 이 스파이가 되는 거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들을 현재는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도 기억해 두시고, 한인 관련된 그런 한인 관련된 말 같은 키워드인 이 신안촌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자, 네 번째, 미주의 경우에는 이 대한인 군민이라고 중요한데, 이 대한인 군민이랑 비교될 게, 그 연해주는 대한국민의회고요. 그 미주는 대한인 국민회니까 이것이 헷갈려요.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랑 대한인 국민회 여러분들 구별해주시고, 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그 하와이 지역에 만든 박용만이 만든 그런 군대도 기억해두시고, 당시에 미주 지역에 그 이주를 간 사람들은 사진만 보고서 결혼하는 방식인 사진 결혼이 유행했었고, 특히 사탕수수 농장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사탕수수 농장 나오면 하와이고요. 흥사단이라는 안창호가 만든 군사 조직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렵게 된다면 이런 것도 낼 수 있는데, 상하이 지역에는 그 대동단결 선언이라 해가지고, 이건 이따 나올 건데 1917년에 발표한 그 대한민국 인신정부의 모체가 되는 발언이고요. 동제사라 해가지고 최초의 한인단체 있었는데, 뭐 박은식, 신규식 이런 인물이 만든 거고, 신한청년단이라 해가지고 김규식의 파리강화 회의에서 파견된 건데, 이 그 단체랑 이 인물과 관련된 단체가 신한청년단인데 여기 지역에 있었고, 윤봉길이 홍코공원 의거를 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 지역, 최근에 심화편에서 나왔던 그 지역인데, 이근영 관련된 숙모학교랑 에네켄 농장, 그러니까 그 미주 지역에 관련된 농장은 사탕수수 농장이고, 멕시코 지역에 관련된 건 에네켄 농장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이렇고, 1920년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 순서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 순서 암기하지 않으면 못 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이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님이 봉오전투 승리했는데, 당시에 이 훈춘 지역에 그 중국의 그 마덕단이라 할 거예요. 마덕단이란 거 매수해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탄압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여기 청산리로 여기 이동했었는데, 이 청산리 지역에서 여기 김자진 장군, 그 북로운동서군 이끈 이 김자진 장군이랑 그 홍범도 장군이 그 대한독립군 연합해가지고, 당시 뭐 백문평, 월왕총, 완로구 등에서 그 독립운동 한 1920년 10월쯤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1920년 10월쯤에 싸워가지고 최대 규모의 승리로 당시 이겼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간도 지역에서 막 불도 지르고 방화도 하고 뭐 그 살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참배 일으키니까, 당시에 그 서희를 총재로 해가지고 그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어서 분화한 다음에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 그 무장 해체당하고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피해를 입는 자유시 창변 당하면서 한 번 위축됐지만, 다시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위해 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를 만들었는데, 뭐 각자 어떤 거 관련된 건지 몰라도 되고, 이 만주 지역 3부 다시 결정하면서 독립운동을 키우려니까, 이 독립운동 다시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중국 군벌이 있는 그 봉천성에 있는 장자님, 그러니까 이 군벌이랑 일본의 그 미스야라는 그런 경무국장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 탄압해가지고 이 독립운동가 잡아오면 현상금을 주겠다. 현상금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다시 탄압했었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탄압하니까 이 3부를 통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독립운동을 키워가지고 국민부는 남만주, 혁신의회는 그 북만주 관련된 독립운동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스탈린의 한인 그 중앙아시아 강제인주는 이런 식으로 스파이 차단 위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그때 그 강제 이주한 사람들은 고려인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관련 지역 키워드랑 관련 암기는 필수예요. 근데 심화편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기본편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심화편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특히 관련 인물도 아셔야 됩니다. 관련 인물 알면 그 관련 인물 모르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특히 기본편은 1920년대 그 빨간줄 사례, 제가 지금 적어놓은 빨간줄 사례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심화편은 세부 순서까지 다 암기하지 않으시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이 대한국민의회랑 대한인 국민회를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 암기하시고, 어렵게 풀자면은 특정 지역의 인물사 유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연해주 지역 지정됐고서 여기서 연해주 지역의 최재형 선생님의 업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고요. 최근 심화편의 경우에는 1920년대 1930년대 독립운동의 흐름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기출도 출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서간도 나왔어요. 서간도 관련됐고, 여기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 나왔으면은 서간도랑 관련된 그런 독립운동 기진 C는 무관학교 정답이고요. 여기서는 여기 고려인을 키워드 나왔었고, 신안촌 나왔고, 그 신안촌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연해주 지역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간도랑 관련된 거는 뭐 부민단이고, 그 북간도랑 관련된 거 간민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구별해 주시고, 연해주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권오패랑 대양광복정부 나온 이게 정답이고,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거 사탕수 농장 같은 거에서 노동한 사람도 있고, 사진결혼 통해가지고 당시에 사진결혼을 통해가지고 그 결혼을 그 신부를 맞이했던 사람도 있었고, 사진결혼. 박용만은 하와이 지역에 있는 그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고, 그리고 진주만 공습이라는데, 당시에 이 진주만 공습이 뭐냐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그 일본이 그 미국에게 전제 선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진주만을 공습해가지고 공격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는 계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지역 관련된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문제를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지역을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왼쪽에 있다, 서간도예요. 중간쯤 한반도 오른쪽 끝에 있는 것 같다, 그럼 북간도예요. 그리고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연해주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어요, 서간도예요. 우측에 있어요, 북간도예요. 그리고 완전 벗어났어요, 연해주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꼼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누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사실 이렇게만 배치가 되는데, 키워드 보면은 해조신문, 권원식분 다랑 관련된 거니까 틀렸고, 신흥강수 맞고요. 경학사 제가 서간도로 했죠, 틀렸고, 대한인 국민회, 제가 대한인 국민회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국민의회가 연해주고 대한인 국민회는 미주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서전서도 명도학교는 역시 북간도로 관련된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1920년 들어오면 1920년대는 이런 식으로 1920년 백운평, 왈루고, 어랑촌. 그래서 만약에 해풍선님 백운평, 왈루고, 어랑촌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어차피 봉오동 전투는 봉오동밖에 힌트를 안 주지만, 이런 식으로 뭐 백운평, 왈루고, 어랑촌인데 20년대다 뭔가 키워드가 오지게 많다, 전투지역. 그러면 청산리 대첩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전투지역 오지게 많은데 1920년대, 그럼 청산리 대첩으로 그냥 찍으시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로군정서랑 대한독립군이 연합해서 싸웠다고 했으니까 정답 3번이고, 이 문제의 경우에도 이거 좀 어려운데, 독립군은 일본군의 맹국을 피하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러시아 도망갔는데, 이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들이 그 독립군에게 무장 해체를 요구하고 당시 이래가지고 강제 해산됐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군에서 그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피해를 입은 자유시 참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 중국 북조선 경무국장 사이에 그 맺어가지고 독립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미스야 협정이라 했죠. 제가 그래서 순서 뭐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봉오동 전투였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고, 그 다음에 훈춘 사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발생했고, 그 다음에 간도 참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도 참변 이후에 대한 독립군단이 결성된 다음에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고, 자유시 참변 발생한 뒤에 만주에서 삼부를 그 결성했었는데, 삼부를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삼부를 탄압하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을 체결했고, 당시 그 삼부를 다시 통합해 가지고 그 남만주엔 국민부, 그 북만주엔 혁신의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순서 한계상 그 자유참변이랑 미스 협정이니까 3부를 결성했다는 거니까 3부랑 관련된 정답이 여기서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인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이 유형. 사료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여섯 번째 경우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인데 이 유형은 최근에 출제가 높아졌어요. 특히 최근에 이 의열단 유형이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의열단은 활동 지역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자, 쉽게 암기할게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일단 의열단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의열단 김상옥은 감옥과 관련된 종로경찰서에 포탄 던졌습니다. 자, 거기 김원모 담장이고 김익상, 서항 높은 거예요. 높은 거 당시 높은 거 뭐예요? 높은 거는 조선총독부죠. 그래서 높은 기구 조선총독부에 포탄 던졌고 이 김지섭은 우리나라 모자라 다른 나라 모자라가지고 도쿄까지 가가지고 섭렵했다. 도쿄까지 가서 섭렵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 됩니다. 그러니까 도쿄까지 우리나라만 모자라 도쿄까지 섭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쟁취할래. 그래서 도쿄까지 성립한 게 김지섭이고 나석주 선생님은 제가 뭐랬어요? 나석주 선생님은 동양척식 주식 이렇게 답입니다. 감옥 경찰서 김익상 높은 거 조선총독부 섭렵했다 도쿄까지 그리고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만 암기하셔도 여러분들 문제 풀어요. 그리고 주식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요. 주식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과 관련된 은행에다가도 폭탄 던졌다. 이런 식 암기가 되는데 참고 이 조선시장은행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겁니다. 이 동양서식 주식회사도 서울에 위치했고 조선시장은행도 서울에 위치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박지혁 부산경찰서는 비읍 따가지고 박지혁 부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비읍 따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이종함이라는 사람이랑 김익상은 상하이 황폭탄이라는 데서 그 폭탄 던졌었고 최수봉이라는 사람은 미랑 경찰서에다 폭탄 던졌다.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적 없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알려둔 여기까지만 암기하셔도 문제 풉니다. 그리고 의열단 관련된 키워드로서 200 키워드로 조금 더 전문적인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 황푸군관학교라던가 조선묘 간부학교 세웠다는 건데 이름이 긴 학교가 조금 더 늦게 만들어졌다 기억해 두시고 특히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의사들이 폭탄을 던졌다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은 상하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된 키워드고요.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고 윤봉기 선생님은 상하이 홍코에 포탄 던졌고 이봉사 선생님은 도쿄에 포탄 던졌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봉기랑 이봉차 선생님이 어디 암기했는지는 그 정도는 따로 구별해 두신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각 단체의 핵심 인물이라던가 활동 지역 관련 키워드 및 시기까지 모두 암기해 두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각 단체의 핵심 인물이랑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인애국단은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심화편, 기본편의 경우에는 의열단이 어디서 활동했는지까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편의 경우에는 그냥 뭐 종로경찰서에 누가 폭탄 던졌나, 뭐 부산경찰서에 누가 폭탄 던졌나 몰라도 되는데 한인애국단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인애국단은 기본편, 심화편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두시고 최근 심화편이 그래서 의열단 활동 단서까지 알아야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조선혁명 선언은 김원봉이 아닌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은 박지혁 선생님 부산경찰서, 김익상 선생님 조선총독부. 그래서 박지혁 선생님은 비읍 따고 했고 김익상은 높은 거라 했으니까 높은 기구 조선총독부. 그리고 나석수 선생님은 주식하니까 주식 관련된 거 찾으라 했고 이런 식으로 풀면 의열단 관련된 거 알 수 있다 했고 의열단이니까 김원봉 선생님이 조직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 외에도 윤세주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두세요. 김원봉 윤세주. 그리고 다른 단체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도쿄에서 수류탄 투척한 거, 도쿄에서 폭탄 던진 거랑, 여기 윤지사 키워드 있고, 일본 군부미 정계에게 폭탄 던진 거. 그래서 좀 키워드가 어려운데, 여기 보면 상해란 말이죠. 상하이에 폭탄 던진 게 누구냐? 윤봉기다. 그래서 이거는 이봉창 관련된 키워드. 이거 윤봉기 선생님 관련된 키워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한인애국단이고 한인애국단이니까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 이런 식의 문제를 아셔도 풀 수 있는데 최근에 의열단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는 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주제의 경우에는 1920년대, 30년대 노동운동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이것만 외워도 엔가에서 풀 수 있고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것까지 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암태도 수학쟁이는 1920년대 초반에 발생한 거로서 그냥 고율의 소장료, 그러니까 소장료 많이 뜯어가가지고 반발한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 그냥 소장료 인하의 성과를 가졌다. 그것만 기억해두시고 전남 신안지역 발생해가지고 이거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산 총파업의 경우에는 이 문평라이진 썬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국타한 것이 계기여서 이
라이징 선 회사라는 키워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이징 선 회사가 진짜 기초 키워드 나와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냥 구탈했다 그러면 원산 총파업이고, 특히 이 운동은 일본 및 프랑스 노동자 지지 받았는데, 해프선님 왜 총파업인데 왜 일본인은 때려놓고 왜 또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 감독이 꼰대인 거지, 당시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들도 그 일본 내에서 노동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본인이지만 얘네는 그 노동자니까 노동자로서 존중해줬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노동자가 왜 지지를 주고 헷갈릴 수 있는데 했습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강주룡 을밑대 고공농성인데, 이건 임금 삭감 반대랑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평양 지역에서 이 을밑대라는 그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럼 그 지붕에 올라가서 고공 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그 파업 같은 거 했었는데, 이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한 대표적인 그런 노동운동이어가지고 혁명적 노동운동, 그래서 목숨까지 걸은 운동이 1930년대 특징이다, 이런 걸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두 곳수 모두 각 사건 관련된 키워드 암기하시는 게 핵심인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각 세부 연도까지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원산 총파업, 다시 왜 일본 노동자가 원산 총파업을 지지했는지 방금 얘기한 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심화편의 경우에는 강주룡 을밑대 고공 농성 연도를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 시남 그리고 고율의 소장로를 징수한 진주 문제초래 행포에 맞섰다. 그래서 1923년도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암태도 수작전이고, 이거의 경우에는 여기 문평 라이지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갑통이 조선인 구타에서 1929년에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원산 총파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일본, 프랑스 등지 등의 노동 당체로부터 격려를 받았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키워드 참고해 두시고, 여기서도 원산 지역에서 그 계약을 무시하고 부도 노동조합 제1구대 노동을 정지시킨 거에 대해서 이 원산 지역에서 원산 지역에서 그 노동 관련된 거 나온 거예요. 노동. 그러니까 원산 지역 관련된 노동 관련된 내용이 나와가지고 원산 총파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거 모르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게 노동자 강주룡이 을밑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했다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발생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1920년대 관련된 키워드라서 정답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 이후 역사 사실 나오면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거 고르시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안 설명드린 이유가 너무 빈출도 낮고 여러분들이 그냥 함정 유도하기 위한 키워드라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일제감정기 시기의 9.25 독립운동 2인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일단 한국강복군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한 기본편 준비한다면 이 한국 독립군 정도 추가 나와두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 같은 경우 한국 독립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1930년대 일단 류타오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일제가 중국도 침략하기 위해 가지고 만주 사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주 사변 일으킨 다음에 1932년부터 45년까지 만주 지역에다가 만주국이라는 일종의 괴뢰국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 만주국 세운 뒤로 중국도 이제 일본에 맞았으니까 한중 연합 작전의 필요성을 모색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더 독립운동이 발전됐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한국 독립군의 경우에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쌍대전차가 호롤롤로 소리 내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쌍대전차가 호롤롤로 소리 내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지청천이 있고요. 이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이 영흥이는 남쪽에 의로운 사람이다. 영흥이는 남쪽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러니까 쌍대전차가 호롤로 세내면서 북쪽 갔다. 영흥이는 남쪽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문제 조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억지 같지만 이렇게라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 같더라도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키워드 잡고 가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양세봉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경우에는 일단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그 김원봉 선생님은 의협단, 조선의용대 둘 다 담당했고요. 자, 그리고 이 조선민족 전성연맹이라 해가지고 1937년에 만든 이런 연합 성격의 단체 아하에서 만든 거고,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 받아가지고 중국 관내 조직된 최초의 군사 조직이란 의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급인출 선지라. 그러니까 이게 정답 선지라. 그러니까 문제 선지는 이게 잘 나오고 정답 선지는 이게 잘 나오니,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 세트라 두세요. 그리고 한커우 그리고 우한, 그러니까 지금 우한 필름 있잖아요. 코로나 발원지 만든 게 조선의용대.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게 조선의용대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호가장 전투 이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전투이다.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한국강복군의 경우에는 충칭식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로서 그 당시 미국이랑 그 연합군 등이 활동해가지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도 활동했었고,
미국 같이 활동했었고, 그 인도 미얀마 선수 활동할 정도로 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한 것도 있었고, 특히 직접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물로는 김원봉의 지청이 있어요. 이 지청천의 경우는 사령관이고, 이 김원봉의 경우는 부사령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굽스 모두 과학 관찰 관련된 인물이라던가 전투 장소를 암기하신 게 핵심인데, 심화편이 조금 더 암기할 게 많고요. 한국광복군은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용과 연결이 높은데, 이거는 제가 9강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냐, 제가 뭐라 했어요. 한국독립군의 경우 쌍대전차 넣으면 한국독립군이라죠. 쌍대전차. 그래서 쌍대전차 나온 한국독립군의 경우에는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으니까 1번이고요. 자, 쌍대전차 지청천 한국독립군. 자, 영흥 나오면 양세형 선생님. 그래서 이건 조선혁명군이고, 영흥이는 남쪽에 의로운 인물이다. 영흥이는 남쪽에 의로운 인물이다. 그래서 공통점이 됐으니까 제가 뭐랬어요. 한중연합작전이랑 관련된 1번이 정답이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서 김원봉이 조직했단 말이 있고, 중일전쟁, 중일전쟁 발표한 게 중일전쟁이 1937년이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한 지역에서 창설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발원지에서 창설된 게 뭐라 했어요? 제가 조선의용대라 했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관련된 키워드로 쓴 정답으로 여기 나온 이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이라는 키워드가 출제율이 제일 높다 했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이 1940년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가 제가 뭐라 했어요? 한국광복군이라 했죠. 그래서 한국광복군 관련된 키워드가 뭐냐? 여기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1945년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르는 인물 나올 수 있는데, 모르는 인물 나온다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 잡으면 충분히 풀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왜냐? 이건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 모른다고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인용문인데, 솔직히 심화편은 이 유형은 별 5개예요. 진짜 오늘 다룬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 꼭 3개는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3개가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한 이 일제감정기 시기 사회상, 제가 좀 지웠어요. 그 일제감정기 시기 사회상, 그리고 이 국외 독립운동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인식정부, 이 3개만 잘 먹고 들어가도 4-5문제 먹었습니다. 일제감정기에서. 그래서 이 3개는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넣으세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파트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이식 키워드는 이 교통국이랑 연통제가 있는데, 이 연통제 교통국은 국내랑 연락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연락망 같은 건데, 이 연통제가 1921년에 발각돼가지고 해산된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이 구미위원보는 대미외교, 그러니까 이 대미외교를 위해 가지고 워싱턴 지역에서 약간 좀 미국이랑 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고요. 특히 나중에 상하이 지역에서 이런 연통제 발각되니까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도 개최했었는데, 당시에 대표적으로 창조파는 신채호, 개조파는 안창호 해가지고 아예 다 가롭자는 게 신채호 선생님 입장이고, 아예 그래도 좀 개조하자는 게 개조파 입장이어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이 대표적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고 기억해두시고, 당시에 김규식의 파리가 회의에 파견해가지고 당시 독립청원서 요구한 것도 있었고, 독립신문도 만들었는데, 서재필이 만든 개항기식의 독립신문이나 대한민국 인식정부 만든 독립신문이 다르니까 구별해두시고, 독립공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애국공채인데, 이거는 일종 기부금 같은 거 참고해두시고, 연통제 기억해두시고, 최근 심화편에서 이 백산상이라 해가지고 부산의 안인재 선생님이 만든 그런 일종의 그런 회사 같은 게 있는데, 이 백산상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본금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지원해준 부산에 있던 회사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이 이룽양이라 해가지고, 이 이룽양은 중국에 있는 무역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룽양에는 중국 단둥에 있는 무역회사인데, 이 무역회사에서 조지 루이스 슈라고, 이 조지 루이스 슈라는 영국인이 이 교통국이라던가 연통제 같은 거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 조지 루이스 슈라는 영국인이 대한민국 인식정부에게 좀 연락망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좀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조지 루이스 슈를 여러분들이 심화표를 준비한다면 참고용 놔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관계 사료지. 이 한일관계 사료지는 역사 관련된 자료 만들기 위한 키워드다. 그냥 기억해두시고, 충칭시기 키워드가 더 중요한데, 솔직히 한능검에서는 내가 기본표 준비한다면 이걸 하시고, 심화표를 한다면 이 충칭시기 키워드 하세요. 그러니까 충칭시기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 나오냐, 이 대의선전 포고랑 대한민국 건국강령, 삼균주의,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능검에서 충칭시키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 기초로 한 삼균주의랑
한국광복군이 제일 정답 잘 나오고, 이 대선전포고도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충칭시계는 주석제, 부주석제라는 그런 정치 방식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충칭시 키워드 이렇고, 구성의 경우는 이거 대표적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크게 3권 분립했거든요. 지금의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런 게 있는데, 당시에 입법부와 관련된 건 임시의정원인데 초대 의장으로 이동영 선생님이 있었고, 국무원이란 것은 행정부고요, 법원은 사법부예요. 그래서 3권 분립을 기본으로 했는데 초대 임시의정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2차 때는 국무령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대 대통령 박은희 선생님이 선출됐었고, 초대 국무령으로는 이상용 선생님이 선출됐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제가 여기도 안 적어놨었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은 이승만이거든요. 대통령 이승만인데, 그 국무총리는 이동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구성을 따라와주세요.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경무국장은 김구. 경무국장은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이에요.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김구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가 키워드를 따라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주석제에서 김구, 주석제, 부석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 보시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오는 키워드인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어지기 전에 상하이에서 신규식, 신치호, 조성 선생님들이 발표한 이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던가 운영 등이 기초가 되는 그런 강령이 포함된 선언문인 대동단결 선언을 상하이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을 계기로 임시정부의 그런 모체가 되는 그런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는 상하이식이랑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편의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 유형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 특정 시기 이후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내놓고 특정 시기 이후를 내면은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넣어야 되니까 그 대부분이 충칭식의 키워드와 관련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여기 보면은 독립공채, 그러니까 기복은 한국관보고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임정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구미위원, 뭐 대미위교 맞고요, 국민대표회의 1923년 맞고요, 연통제 교통국 요령망 맞고요, 한일관계 사료집 맞고요, 조선연맹 간부학교는 제가 의열단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아니, 해fun선이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해fun선 아니에요? 이거 기본편도 이 정도는 요즘 못 풀면 문제 못 풉니다. 기본편도 이 정도는 문제 내니까 요즘에는 외우셔야 돼요. 기본편도 이 정도 어렵게 되면 돼요.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충칭에 따라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충칭식, 그러니까 충칭식의 대한민국 뭐였죠? 제가 충칭식 키워드 하면 딱 두 개 배웠죠. 삼균주에 기본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랑, 그리고 한국광복구였죠. 그래서 상균주에 기초한 건국강령, 그리고 한국광복구.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왜냐? 한인애국단은 상하이고요, 이 국무령도 이것도 20년대 관련된 키워드여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개형 관련된 것도 낸 적 있는데, 자, 내가 책임제랑 국무령제는 제가 25년이라 했으니까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그 체제를 바꾼 거고, 이런 식으로 김구를 주석, 그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한 5차 개헌의 경우에는 1944년이어가지고 가장 마지막인 이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특히 심화편 준비한다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5위는 3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이 중영, 미, 화, 기타 제국의 대선전이 일본을 격퇴시키고 동아원 제국 뭐 한다는데, 뭔 소리지? 그냥 무시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한인을 대표해가지고 당시 이 뭐 영국, 중국, 미국 등 연합군 관련된 연합국 관련된 국가랑 그 반侵략 전선에 참가해 가지고 당시에 일본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 같은 추축국에 대항해 가지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싸우겠다는 걸 선포한 게 이게 대선전 포고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선전 포고문은 사료를 이런 식으로 따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대선전 포고문은 1941년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10번째 주제는 일제감정기식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의 경우 크게 이 정도 다룰 수 있는데, 일단은 그나마 얘네 둘 먼저 외우시고, 이 두 분을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신채영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이 국민대표회의의 창조파고요, 이 애국개몽운동, 좀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기호흥학회 만들었고, 이 인물의 호는 단제고요, 독사신론이라는 그 책 만들었고, 이 무정부주의자, 신채 대표적 무정부주의자고요. 그리고 이 독사신론은 그 약간 고대사 관련된 거예요. 고대사 관련된 거. 그리고
이 리순감을 순국인데 이 리순감을 순국한 건 안중근 선생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리순감을 순국한 건 안중근, 신채호 선생님 둘 다 해당되고요. 이 묘청에 나는 1000년 이래 대사관이 평가했어요. 왜냐? 이 만약에 묘청이 이겼으면은 진보가 승리하고 보수가 패배했기 때문에 역사 바뀌었을 거다 평가하는 거고 아와 비하 투쟁이란 말 많이 했고 이런 일지문너도 위순진전 같은 위인전을 많이 썼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같은 그런 고대상 관련된 것들 많이 쓴 게 신채호 선생님이고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가지고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의회단본고 하라고 주장한 것도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박은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고 이 유교를 조금 개혁하기 위해서 활동했었고 조선 강문회라 가지고 약간 좀 고대 서적 같은 거 문화유산 같은 거 좀 복구하는 그런 활동 같은 걸 활동했었고 태백광로라는 서적이랑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 같은 아프고 분노하고 피나고 힘들고 아프고 피나고 힘든 거 나오면 박은희 선생님 관련된 걸 외우시면 되고요. 홍백사상이란 건 우리나라가 망해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독립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나우 선생님은 이 중에서는 이 인물들 대부분 다 그 신채호, 박은희, 정인모 선생님은 민족주의 사학자인데 이 백나우 선생님은 사회주의 계열 사회경제 사학인데 정확하게는 사회경제 사학인데 이 세계에서 보편적 이론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는 그 봉건주의 중세 봉건제 아니 고대 노예제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도 보편적 이론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른 나라 같은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을 여기 사회경제사 에서 반박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정인모 선생님은 그 상하이 한인 단체 기구인 그 동제사 활동했었고 여유동서서 같은 조선학 운동 통해 가서 그 정약용의 신문집을 모아가지고 가능했고요. 조선사 연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구별하려면 이 조선사 연구초랑 조선사 연구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그 고난도 키워드를 따로 구별해 두시고 조선에 얼 나오면 정인모입니다. 그래서 혼이 나오면 박은식, 얼이 나오면 정인모 구별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오다선지로 잘 나온 건데 이병라던가 손진태 선생의 경우에는 실증주의 사학을 위해서 진단학회를 창립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특정 인물 관련된 서적의 원문도 나올 수 있고 그냥 기본편은 그냥 각 인물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민족주의 계열의 인물들 출제율이 높은데 다른 인물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고 정인보는 조선학 운동 유형으로도 연계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나냐면 이런 식으로 단제호 나왔고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 그리고 리순감을 순국했으니까 신채호 선생님이고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서 의회단의 활동 방향성을 지침해줬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여기서도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니까 형체를 허물었지만 정신만 있으면 정신 유지하는 거 어찌 불가능해. 정신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그 태백광로를 지은 박은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프고 피나고 힘들면 정답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것도 세계사도 이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같이 같은 그런 발전 과정 거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일제 주장 것처럼 중세 봉건제 뭐 고대 노예제 끝난 게 아니라 같은 발전 과정 거쳤다는 것은 백남훈 선생님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백남훈 선생님 관련된 거로서 백남훈 선생님은 제가 뭐라 했어요? 조선사회 경제사 이런 거 나왔으면은 신민사 반박하는 거다 이렇게 풀라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정인부라던가 안재용, 문일평 등 나오면 이게 바로 조선학 운동이에요. 조선학 운동. 그래서 이 조선학 운동 관련된 인물이 정인보, 안재용, 문일평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정인보 선생님이만 알아두더라도 이 정인보 선생님 조선학 운동 관련된 걸로서 여유 당전서 가능했다는 것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여기서부터는 좀 쉬는 타임인데 이제 일제감정기식의 신분해방운동이랑 종교운동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신분해방운동은 기본편, 심화편 모두 공략하시고 여기는 심화편이 조금 더 위주로 보세요. 근데 심화편도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여기가 90%예요. 아주 가끔 이해되는데 솔직히 90% 다 여기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분해방운동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어린이 운동이 소파 방종원을 주도했는데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 잡지를 가능하고 천도교 소년회가 1921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에서 그 어린이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활동을 했었고 자 두번째 여성운동의 경우에는 근우회가 있었는데 이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로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계열 여성이 연합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핵심인데 대체로는 노동과 관련된 게 많아요. 노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여권 통모는 여성에게 정치, 경제, 교육의 권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거라서 여성의 권리 주장한 거랑 이런 권리 주장한 거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런 해결했으니까 좀 노동이라던가 조금 더 신분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많았고 이거 아예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아예 기초적인 것부터 주장한 거는 여권 통모이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세 번째 백정, 형평운동의 경우는 공평, 사랑, 모욕적 칭호를 폐지한 거. 그러니까 백정을 조금 무시하지 말고 사랑을 달렸다. 왜냐? 그 백정은 1차 가보 격식에 명문상으로는 신분제가 해방됐지만 아직도 그 백정에 대한 그런 차별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의 공평과 사랑과 모욕적 칭호를 폐지해달라고 백정도 주장했고요. 특히 진주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진주 지역 키워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 진주 지역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종교의 경우는 그 대종교랑 천도교 출제가 높은데 대종교는 나철이 만들었고 단구를 숭배하고 중광단이라는 그 북간도 지역 중심으로 활동한 군사 조직이 있었고 천도교의 경우는 천도교는 그 3대 주교인 송병이가 그 동학을 계칭해서 만든 거고요. 개벽이라던가 신여성, 별곤곤, 개벽, 신여성, 별곤곤 같은 잡지를 발간했으면 천도교고요. 어린이날 제정하고 소녀운동 초진한 게 이 방정환도 천도교 관련된 인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일제감독기 시기에는 그냥 경향신문이랑 음인당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천주교의 신문이 경향신문이라 했고 천도교의 기관지는 만세보라 했죠. 그러니까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고 불교의 경우는 사찰령 폐지 운동. 그러니까 당시 사찰 관련된 거에 탄압이 심했거든요. 그 사찰 관련된 그 탄압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게 한용 선생님 관련된 활동이고 원불교는 박준민 선생님이 만들었고 새생활 운동 전개했다. 이것만 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화편의 정답 키워드 이외에도 오답 키워드 주로 출제되는 사례까지 꼼꼼히 알아두시고 기본편은 정답이 다는 사례만 위주로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지가 언급되면 주로 천도교를 출제한 사례가 많고 최초의 여성 권리를 선언한 여권 통문과 근후의 강령은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뭐 기관지 만세보, 개벽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천도교라고 했죠 방금. 그래서 천도교 관련된 키워드로서 그 손병이가 이걸 만들었던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는 단군 나오면 단군 나오면서 벌써 단군이면 대종교였죠. 단군 숭배 대종교니까 대종교는 사실상 답이 중광단이 나올 확률이 거의 90%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세 번째 여기 조선쌈 만든 거 조선쌈 만든 거 강조하면은 물산 장려 운동이라 했고 공평 사랑 모욕적 칭호 폐지하는 거는 백정 그러니까 조선 형평 그 백정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형평 운동이고 그리고 어린이 관련된 거 주장한 거는 방정환인데 이 방정환은 천도교랑 관련된 인물이 합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통감부 아니죠. 일단 총독분이가 틀렸고 조만식 이상재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도 물산장려운동 밀리대 흘림운동 다 있고 조만 선생님도 그 물산장려운동 밀리대 흘림운동 다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공산노비법 편파 이거는 개항기 시기니까 말이 안 되고 평양이 시작한 거는 그 물산장려운동이니까 안 맞고 이때 대한매의 신부 없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맥락에서 조선의 자매라던가 그 조선의 자매의 역량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여성과 관련된 이런 그 공고한 내용, 여성과 관련된 거 요구한 거 많으면 이거는 근후에 그 관련된 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거 차별 같은 거 철폐하자 이런 게 많으면 일단 근후에를 의심하는 게 좋아요. 여권 통문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후에랑 그 여권 통문 내용은 잘 구별해 두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관을 연계해서 활동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평운동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평, 사회, 그러니까 공평, 사랑 이런 거 나오면 형평운동이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깃발 들고 그 백정이 이렇게 깃발 들고 서 있는 모습 나오면 형평운동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12번째 주제는 일제감정기식의 한글단체인데 한글단체의 경우에는 크게 솔직히 말하면 이 90%는 이것만 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상 내는데 다른 단체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문연구소의 경우에는 이런 국문연구원이나 그 연구 관련된 걸 냈었고 이런 한글식호를 쓴 주시경이랑 지석영이 대표 인물이고 자, 두 번째 조선의 연구에는 각야나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기관지 한글을 발행했고 자, 세 번째 조선학계의 경우에는 기관지 한글 발행인데 그럼 해fun선 겹치잖아요. 그럼 겹치니까 이거는 사실상 왜냐면 이게 발전된 거다 보니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정되는데 어차피 한능검에서 조선 연구는 거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조선학회 관련된 걸 실질상 내다 보니까 참고해 두시고 이 말모의 작전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그 뭔가 잡지라던가 그런 한글 같은 거 보급하기 위한 작전도 주도했었고 우리말 또는 조선말 큰 사전을 간행했고 이극노 최연배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고 조선학회 사건을 계기로 해산되었는데 이 연도를 따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942년. 그래서
이 한글 단체의 경우에는 두 코스 모두 각 단체 관련된 키워드 암기하신 핵심인데 주시경 선생님의 경우는 단독 인물 업종 유형 나올 수 있고 특히 기관지 한글은 조선연구에 조선학계 모두 해당되니까 그나마 구별하면 이 각야나 외에는 구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면 좋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내냐 이런 식으로 국문연구원이라던가 1907년 나오면 국문연구소여가지고 국문연구소는 주시경, 지석영 선생님 같은 인물들 활동했고 여기 말모의 작전 나오면 제가 벌써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이거 나오면 조선어 학회니까 조선학회 관련된 걸로써 정답은 여기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문맹 퇴치 운동에 참여했다는데 왜냐면 만약 한글 단체 나오면 엔가에서 한글이 나오면 정답이야. 그러니까 엔가에서 한글 단체가 나오면 한글 관련된 키워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국문연구소 관련된 키워드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관련된 키워드 대부분 정답인데 국문연구소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째 경우에는 일제감정기식의 문화의 사건인데 일단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만 외우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이육사는 본명은 이원록인데 나중에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파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대구 형무소에 갇히면서 당시에 죄수번호가 264여가지고 이 죄수번호로서 이름을 개명한 거고 나중에 조선연맹 간부학교에서 입학도 할 정도 의여당 관련된 활동도 한 인물이어서 여러분 문학가 중에서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 작품으로는 광야절정, 청포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윤동주가 키워드가 좀 어려운데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고 송몽규라는 친구가 있었고 연희 전문학교 나왔었고 나중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거의 광복하기 1년쯤에 사망하신 안타까운 인물이고 관련 인물 작품으로서 별의 는방,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용 선생의 경우는 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고 만해라는 불교식 호를 쓴 적도 있고 이 민족대표 33인에서 공약 3장을 작성했고 불교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교의 대표 인물로서 활동했고 아까 말했듯이 사찰 폐지 운동을 전개했고 조선 불교 유신회라는 불교 개혁 운동도 주도했고요. 시문이라는 인물은 그날이 오면 먼동이 될 때 상록수 같은 작품을 만들었고 3.1운동에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데 소설 고향을 통해서 농촌현실을 고발하고 카프 활동한 이기영 선생님이랑 이중 선생님 소를 그림을 그린 이중 선생님이 따로 얻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그냥 가볍게 말아두시고 내가 만약 기본편 15편 준비한다면 이 베를린 올림픽 때 일장기 말소 사건 이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금메달을 땄는데 당시 금메달을 땄지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장기를 찾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당시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에서 이 일장기를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장기 말소 사건 계기로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탄압받은 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고 당시 남승용이라는 인물들이 이 남승용은 돈메달 땄다는 것도 기억해두시고 만약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 안창란 선생님은 고급 비행방문 한국 최초의 비행사인 이거랑 윌로우스 비행학교 이 1920년에 한인 비행사 양성학교인 이 윌로우스 비행학교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각 인물의 저서, 활동 암기가 필수고 특히 이 사건 파트에서 제기한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연도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지가 송기정의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에 뭐가 발생했냐. 그래서 시기형 문제에 활동될 수 있으니까 연도 암기를 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청포도 절정 나왔고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 나왔으면 이육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되고 이 문제의 경우에도 북간도 면동천 연희 전문학교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이런 키워드 나오면 윤동주였죠. 윤동주니까 윤동주 관련된 작품으로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란 유고증이 있었다 이게 정답이고요. 이 작품이 여기 만의 불교식 그런 호랑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고 공약 3장 작성했고 님의 침묵을 작성한 한용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선불교 유신론 그러니까 조선불교 그런 개혁 관련된 건 다 했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기념으로 일장기를 지운 것 때문에 일장 탄압받은 송기정님도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만 더 하면 일제감정기 시기 인물 한 번만 다시 다루면 설명한 건 제가 패스하고 거의 안 다룬 건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김홍 선생님은 의여당 단장이고 조선명 간부학교 설립했고 나중에 1935년에 이 난징 지역에서 1935년에 여러 가지 단체를 융합해가지고 민족혁명단 단체를 민족혁명단 만드는데 참여했었고 조선의용대 만들었고 한국광복군 부사령 활동했었고 안창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대성학교 설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상조파 활동했었고 이전 독립협회에서 가입한 적도 있었고 서북학회, 서우학회랑 기후흥학회를 통합해서 만든 서북학회를 만들었고 신민회, 흥사랑 같은 거 만들었고 세 번째로 아까 이동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인데 원래는 대한제국 무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의 부통령이었고 한인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정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동현 선생님은 경학상 신흥 강소 선립. 그래서 이 인물들은 세 다 같이 외우면 되죠. 왜냐면 키워드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동현 선생님은 신민을 조직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 담당했었고, 이상영 선생님은 경학사 설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라는 호를 썼고, 임청각이라는 그런 건축물 관련된 거 그런 생가로 쓰고 있었고, 이회영 선생님은 을사오적 암살을 모의했고, 경학사 및 신흥 강소 설립했고, 흑색 공포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흑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단체 같은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심화표 준비한다 이런 인물도 있는데, 신흥무과학교 고관이라 북로군정서의 그 지휘관을 맡았던 인물인 이범석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인물 경우에는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랑 국방부 장관을 담당했었고, 추가적으로 한국 광복군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번 군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군사를 담당한 역할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김원모 선생님이라던가, 이거는 이범석 선생님이라던가, 지청철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권업회, 아까 연해주,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 그리고 한흥동이라 해가지고 밀산부 지역에다가 그 독립운동 관련된 그 단체를 만들었었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는데, 그 헤이그 특사 관련된 인물로는 이준, 이위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성 선생님 경우에는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었고, 상균주의 기초한 건국강령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 이거 좀 한번 더 복습하면, 최재형 선생님은 그 권업회 조직이랑 권업신문을 발각했어요. 연해주 관련된 인물이고, 이 대동공부라는 얘가 좀 신문 관련된 그런 단체의 사장도 담당했었고, 동의회라는 그런 의병 관련된 러시아의 의병 같은 관련 단체 만들었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지었어요. 그래서 안중근에게 돈도 지어주고, 총도 지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 집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를 저격하는 거 은밀하게 도와준 게 최재형 선생님이고, 마지막으로 홍보도 장군이 3포대 조직해가지고 정미 의병 시기에도 활동했었고요. 봉오도 전투, 청산리 전투 때 활동했었고, 자유참별 때 위축되었었고, 중앙아시아 때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해서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가 키워드로 가볍게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습하면은 이런 식으로 의회단, 황푸군관학교, 민족혁명당, 한국광복군 나오면 이거 얼굴도 주목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원봉 선생님이고, 김원봉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뭐였죠? 의회단이랑 조선 의용대 맡은 인물이 했었고, 자, 여기 독립협회 가입했고, 흥사나 조직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 인물은 안창호 선생님인데, 안창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흥사단 말하면 돼요. 솔직히 흥사단.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성학교를 설립했다는 키워드가 정답이고요. 이 문제는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임청각이란 키워드랑 석주 나왔고, 경학사 설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활동했으니까 이 인물은 이상용 선생님이고, 또 여기서 을사오도 암살 모의했고, 경학사를 조직했고, 흑색 공포단을 조직한 거는 제가 이회영 선생님이랬죠. 이회영 선생님이니까 정답은 이회영 선생님에 관련된 신흥 강수소가 정답이고요. 여기서는 여기 이상훈 선생님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명동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명동학교는 김야견이고, 이상설 선생님이 관련된 거는 서전 서숙이니까 정답 1번이고, 자, 이것도 사진 하나 두면 좋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대동단결 선언 발표했고, 한국 독립당 활동 이 인물은 조소왕 선생님이어가지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상균주에 기초한 건국강령을 발표했었고, 이런 식으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는 대표적으로 이상 선생님 외에도 최재형 선생님도 있다 했었고, 마지막으로 3포대 조직했었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했었고,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해가지고, 이 인물은 홍범도 장군님이니까 홍범도 장군님은 대표적으로 그 봉오도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이 키워드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제감정기 시기도 양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좀 개항기 시기 파트보다는 조금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다룰 게 많아가지고 좀 설명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참고했고, 이제 남은 2강 현대사랑 특수주에 남았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보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